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급등 타이밍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항상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댓글까지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영상 내용이 사실 조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반에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로봇 산업 관련된 부분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반도체 플랫폼을 위해서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전기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이제 신규 매출처로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250조 원에 따른 해당 부분 투자자 분들께서 이 부분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자 급등 타이밍에서 2022년 로봇 산업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미래 산업 보고서로서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 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내용처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로봇이라는 산업이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터미네이터 이런 데에선 봤었지, 사실 산업적인 부분에서 주식의 상승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읽어 보신다라고 하면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보고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이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얼마는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받고 싶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제2의 휴림 로봇 이종목 8월 240조 삼성전자 AI 로봇 투자 대박 관련된 호재 이슈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삼성 찐 로봇 대장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 오늘 또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포스코가 11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던 법적 그런 이제 공방 끝에 대법원이 하청 직원 직고용을 해라. 그러니까 파견 근무가 불법이다. 포스코 너네가 직고용을 해라. 판결을 했어요. 지금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이 협력업체 쪽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국내 산업계 쪽에서 전부 다 이제 뭐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의 그런 탄력성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이 파견 근무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불법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직원들을 직고용을 하라는 판결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 기아 지금 전부 다 관련된 똑같은 법적 지금 절차를 밟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나와주게 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로 인건비와 인력난이 가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로봇이 도입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한 매출 신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 1위, 일본 로봇 1위, 지금 업체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년부터 로봇 도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가 폭등이 되면서 유니클로 회장을 제치고 일본 부자 1등으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지금 신규 공장 증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신규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자동화 설비에 있어서 차원을 넘는 로봇 완전 자동화 공정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대규모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계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산업계가 국내 산업계가 대혼돈에 빠졌어요. 11년 소송 끝에 사내 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맞다. 직고용해라. 그러면은 이제 산업계가 대혼돈이 나와준다.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포스코 쪽에서 하도급 근로자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들이 전부 다 그럼 나도 해줘라, 나도 해줘라 하면서 줄소송 우려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법 파견 소송 중인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등 지금 굉장히 산업계가 대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번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 2만 명의 하도급 근로자가 전부 다 직고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봉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고용을 해가지고 정규직 근로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복지가 또 장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상여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 호텔 회원권 같은 경우도 주고요. 뭐 이것저것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복지들이 진행이 되는데 해당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직고용에 따른 그런 그 해당 부분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불법적인 파견이다라고 이제 판결이 내어서 대법원 쪽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 당장 사실 이 판결 때문에 모든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부분이 직고용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11년이라는 굉장히 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한 4명, 5명 정도 같은 경우는 정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대법원 같은 경우도 이 정년이 넘어선 그런 인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금 직고용 의무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없다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쪽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해당 지금 줄소송 우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길게 법적 공방을 끌고 진행을 하면서 이런 정년으로서 이제 직고용 의무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산업계가 갑작스럽게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대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더 빠르게 자동화, 무인화 공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인건비 가중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화, 무인화 공정.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에서 로봇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웬만한 이제 그런 단순 직종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지금 이제 대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산업용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관계사 쪽 스마트 팩토리에다가 전사적 자원 관리 그리고 제조 실행 시스템 등의 이 IT 서비스가 확산을 지금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 SDS 쪽이 클라우드 사업과 함께 삼성전자 제조업 쪽에 IT 기술력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단가 마진을 올리는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서 IT 서비스가 확산이 되었고 이런 내용을 힘입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40%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700억, 20% 전년 2분기 대비를 해서 급증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매출 컨센서스가 16조 정도가 돼요. 1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 2021년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매출이 22% 이상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파운더리 신규 공장을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류 혁신에 따라서 지금 해당 삼성 SDS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공장을 따라서 이 지금 물류혁신 IT가 미국을 진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확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 관련된 영상들을 찍어 드린다라고 했을 때 산업용 로봇의 성장세보다
서비스용 로봇의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건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입장에서 해당 부분이 완전 자동화 공정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2배 이상이 감축이 되는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파운더리 수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율 문제를 지금 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 방금 이제 포스코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도 지금 산업용 로봇의 도입을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속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이 산업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도입이 훨씬 늘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 국가를 살펴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한국, 독일, 일본, 뭐 미국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비중이 27%, 3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제조업 국가입니다. 최상위를 위치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을 비중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조업 쪽으로 당연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반절 정도가 전기, 전자와 자동차 그러니까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쪽으로 해당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는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이 이제 개화를 해서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업이 확장이 되는 투자가 글로벌 투자가 이제 굉장히 본격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신규 라인업들이 자동화로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이 작년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폭발했다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은 일본을 놓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 시장을 싹 쓸어 먹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 그러면서 이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속이 된 그러면서 누적이 된 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력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본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 유럽의 뭐 스위스와 함께 최고의 이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로봇 일본 로봇 주가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컸었던 기업이 이제 키엔스라는 기업입니다. 공장 자동화 센서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해당 물건들을 보고 어디에다가 나사를 박아야 되는지 뭐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어디를 절삭해야 되는지 이런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봇들이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측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지금 2018년도 시가총액이 611억 달러 지금 시가총액은 2배 이상 뛰게 되면서 키엔스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부자 순위가 유니클로 회장에서 키엔스 회장으로 현재 바뀐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는 로봇이라는 게 지금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률 이익률이 지금 키엔스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갑니다. 팔면은 지금 반절이 수익으로 땡기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세계 업체 같은 경우 뭐 SMC, 화낙, 뭐 화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로봇 팔로 통해 가지고 레이저텍 지금 이런 지금 나머지 세 개의 업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꿈의 영업이익률을 전부 다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019년도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판결에 좀 보복을 하게 되면서 무역 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 쪽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뭐 노벨상도 탈 정도로 엄청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때린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들을 뭐 이제 수출 규제를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매 운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달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수출액이 2배 이상이 지금 급증을 했었다. 지금 2019년 이후로 2020년까지 어느 정도 해당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에 성공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수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증가율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가 되기는 했는데 2년 전 여기 이제 대비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환학 로봇 공장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환학이 이런 식으로 뭐 알루미늄 절삭 기계라고 하던가 수치 제어 공작 기계를 뭐 알루미늄 절삭 기계는 글로벌 80%, 수치 제어 공작 기계 같은 경우는 60%가 환학 독점인데 지금 이 수치 제어 공작 기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계다. 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학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공장,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환학의 공장 같은 경우도 그냥 자체 완전 자동화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학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연구 인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학 공장은 한 달 동안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될 정도로 100%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꿈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 굉장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초미세 공정이 완전 자동화가 지금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산업화 제조업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완전 자동화가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 80%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극나노 공정 3나노 아래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초미세 공정을 완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풀리고 있죠. 지금 이제 예전에 2018년도 당시 때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정전 사고가 나게 되면서 30분이 정전이 됐었습니다. 이때 이제 30분 동안 라인이 멈추게 되면서 이 30분 만에 삼성전자가 500억 손실을 봤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 팹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안 쉬고 잠시라도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공장들 보면은 뭐 그 방호복 입고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생산 라인이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은 웨이퍼 전량을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주요 협력 업체인 케이던스 쪽 이제 디지털 트윈 그 솔루션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스펙트레 FX 시뮬레이터 그래서 이 부분을 3나노 미세 공정 최적화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었던 이 3에서 5나노 초미세 공정에 대한 디지털 트윈 공정을 시뮬레이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완전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파운더리 2배 이상 지금 생산성을 개선을 했다. 수율 개선이 2배 이상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이제 그 개선치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단계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지금 현재 이 완전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 4단계 자동화 공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장이 아예 이제 사람이 정말 최소 인력만 들어가서 완전 자동화를 이루는 게 이 5단계 완전 자동화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현재 개발 중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해요. 이 완전 자동화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제때 웨이퍼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정확하게 시간별로 완전히 뭐 제조업처럼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텀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예측이 필요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타이밍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화가 계속적으로 3, 4단계에서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극복하고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생산성과 수율성을 상승을 시키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판가를 하락을 하게 되면서 중국 등의 그런 이제 경쟁사들과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뭐냐? 디지털 트윈이 바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산업화다. 그러니까 뭐 작년이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메타버스가 사실 가상 산업에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지금 사실 나오기는 힘든데 어찌되었건 모든 신사업의 그런 수익성 같은 경우는 산업계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봇이 지금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협력을 해서 이제 신사옥 쪽에다가 로봇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이제 네이버 신사옥에 입주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해당 최첨단 서비스를 지금 이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의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 메타버스 시장에 돈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자동화 공정에 따라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입니다. 진짜 이렇게 이제 반도체 공장 설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상 현실에다가 해당 시스템을 똑같이 이제 재현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양만 재현을 해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수치들을 도입을 해서 해당 이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전부 똑같이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놔서 디지털 트윈으로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실제 상황에서 파일럿 라인이라고 하던가 시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천억씩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미리 시제품을 가상의 공간, 디지털 공간 안에서 시제품을 미리 이 설비를 통해서 생산을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반도체 장비라고 하던가 미세 공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해당 수치들을 전부 다 지금 디지털 트윈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괜찮은 수치들이 나오는가, 이 디지털 트윈 자체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화에 있어서 자동화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타버스의 산업화 버전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시키는 거다. 디지털 세상에다가 정확한 수치를 박아가지고 실제 장비나 아니면 공장 전체를 수식으로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리적 시스템 기능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시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 라인을 생산을 하는데 수천억을 드는 이 운영 비용이 감소될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서는 큐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공정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큐타임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전문 용어들이 뭐 계속 나와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완전 자동화, 로봇의 완전 자동화를 가기 위해서 100% 완전 자동화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의 초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완전히 안 거치고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산업화가 되어 있는 과정이고, 해당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한 번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들을 절감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해당 메타버스 서비스를 미국 쪽 협력사와 협력을 해서 이번에 파운더리 공장에 해당 시뮬레이터를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단계 완전 자동화 공정을 위해서 지금 해당 시스템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로봇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을 완전 자동화를 하고 로봇팔이라던가 그런 자동화 설비들을 구축을 하고, 그 완전 자동화 설비가 사람의 생각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보다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이다.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만 로봇이 아니라 이 로봇이 잘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로봇 산업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대량 로봇들이 지금 공장 쪽으로 투입이 되게 되면서 완전
자동화, 지금 이제 100% 자동화가 구축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이 자동화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테슬라 쪽에서 기가팩토리가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본사를 텍사스 쪽으로 옮겼죠. 테슬라의 텍사스 기가팩토리 쪽이 4680 배터리와 모델 Y 그 SUV죠, SUV.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델 Y를 완전 자동화 조립 라인 시설을 여기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하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뭐 그 사진 같은 경우도 상하이 기가팩토리 지금 이제 해외 쪽으로 첫 번째로 이제 생산을 한 테슬라 쪽의 기가팩토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대량 로봇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진짜 검수만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나 이런 전기차 생산 장비들의 그런 좀 신규 라인업들이 나오고 있는 게 전부 다 지금 이 검사까지 하는 검사 장비들이 굉장히 지금 신규 라인업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상하이 기가팩토리 쪽에서 사람들이 검수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검수까지도 기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100% 완전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기가 베를린 그리고 텍사스 신공장이 가동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하이 부분까지 합해가지고 한 4개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 쪽에서만 140만 대 전기차 캐파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어요.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셧다운 들어가고 나가지고 지금 연 5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으로 확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연말에 250만 대 캐파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규 공장으로서 기가베를린과 기가텍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0만 대 정도 분량에서 각각 100만 대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해당 캐파가 200만 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00만 대까지도 지금 캐파 확장을 진행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독일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도 상하이랑 같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산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로봇 완전 자동화 생산 라인 가동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수익을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2분기 영업이익률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4.6% 지금 이 정도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업체가 완성차 업체들 중에 없죠. 르노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아예 그냥 낮은 1, 2%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제네시스 브랜드가 그리고 이제 고수익 모델인 SUV들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7%, 8%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놓고 보는 고마진의 기준이 5%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로 이 14.6%를 도입이 되는 게 로봇 완전 자동화 생산 라인의 구축이 따라가지고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신차 개발 계획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쪽으로 개발을 집중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이 테슬라 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를 할 것이고 지금 이번에 AI 데이 때 옵티머스 C 제품 발표 때문에 9월 달로 원래 8월에서 한 달 이상이 연기가 됐어요. 그것도 완전 9월 말 30일 정도로 진행이 돼서 한 달 이상이 지금 연기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쪽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옵티머스 C 제품을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해당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이 로봇을 테슬라의 공장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외계인 공장입니다. 외계인 공장.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기가팩토리를 외계인 드레드 노트로 만들겠다. 일명 외계인이 만드는 공장처럼 만들겠다. 이게 지금 드레드 노트가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봇이 여기 테슬라 기가팩토리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꿈의 영업이익률이 완성차 업체에서도 최초로 테슬라가 달성을 할 수가 있겠다. 영업이익 20%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닮은 뭐 터미네이터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 공정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테슬라 쪽에서 발표를 하고 얼마나 진보적인 이런 그 로봇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9월에
생산 공정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를 한 사람을 닮은 지금 이제 로봇을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 공장을 넘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외계인 드레드노트, 외계인 공장을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혜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자동화 로봇을 국산화를 한 기업들, 그러면서 일본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는 뭐 이제 이 수치 제어, 공작기계 이쪽 분야에 있어서 부품에 대해서 핵심 센서들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수혜주로서 탑픽으로 받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반도체 소재를 넘어서 산업용 로봇이 부품까지 지금 이제 이 수출 규제가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정 지원, 그리고 이제 뭐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 이제 뭐 금융 지원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국산화를 진행을 하는 업체들에게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한 3년 정도가 지나는 상황에서 공작기계와 수치제어 부품들이 국산화가 나름대로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최근에 수백억대 이 국내 공작기계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기업이 이쪽으로 자동화 로봇 쪽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해당 국산화 업체들이 지금까지 연구 개발만 진행을 하고 있다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주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독일의 지멘스 쪽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 수치 제어 이 부분을 이제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 지멘스 쪽과 공작기계 두뇌로 볼 수 있는 이 CNC, 얘가 이제 수치 제어입니다. 수치 제어 컨트롤러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 쪽하고 우리나라와 정밀 기술이, 로봇 정밀 기술이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푸른 기술과 함께 협동 로봇을 개발을 했고,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 공정을 활용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보다 30% 정도 가량이 저렴을 해서 지금 당장 현대차 공정 쪽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작기계 풀 라인업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올해 지능형 로봇까지 첫 선을 보였다. 현대위아 지금 로봇 산업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모그룹 현대차 그룹 쪽에서 로봇 쪽을 지금 언급을 하게 되면서 미국 쪽으로 전기차 공정을 지금 진행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발빠른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오너가 바뀌고 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미국 전기차 공장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당연히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거고,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나 뭐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기반으로서 글로벌 기업들과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 국산화가 진행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로봇들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의 로봇들을 많이 지금 이제 받아가지고 이미 지금 이제 자동화 라인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화에 있어서 일본 쪽과 기술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강한 카메라 모듈 사업이다라고 하던가 반도체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 쪽 부품보다 더 높은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국산화와 대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수혜주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위아 그냥 부품주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자동화 공장 설비에 있어서 로봇 생산에 있어서 지금 현대모비스와 함께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암기계 공업입니다. 공작기계 핵심 부품을 국산화를 했고요. 뭐 이제 그 공작기계 쪽 보시면 뭐 화천기계다, 화천기공이다, 서암기계 공업이다 다 뭐 들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화천기계 그룹 산합니다. 그래서 동그룹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한 40년 50년 업력이 진행이 되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대기업 납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죠. 감속기나 공작기계나 기어들에 있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독일, 일본 독점을 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공작기계 부품들을 일부 지금 독일 쪽과 일본 쪽으로 역수출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금 이제 기업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예전에 얘가 이제 뭐 삼성테크인이었죠. 아니면 이제 현대위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쪽으로 지금 공작기계를 서암기계공업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스맥입니다. 스맥. 삼성 로봇 하면 지속적으로 들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테마주와 실적적인 찐수혜주 종목들을 구별을 하는 건 결국에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스맥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지속을 하다가 올해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올해 지금 창사 이래 최고 실적 기록이 예상이 된다고 최영석 스맥 대표가 자신 있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업계 지금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1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굉장히 좀 크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쪽 공작기계 생산을 하는 기업에서 모태를 해서 지금 분사를 한 로봇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작기계 다품적 전략이 적중을 했다.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쪽이나 두산 쪽에서 굉장히 이제 사업을 공작기계에 있어서 7, 80%를 나눠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스맥 같은 경우는 이 공작기계를 다품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에게 다품종 전략이 적중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가 이제서야 발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수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년 동안 준비한 공작기계가 신제품이 지금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 올해 대폭적인 최고 실적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공작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센서를 지금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LSI라고 보시면은 그냥 반도체 설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TOF 카메라를 납품을 했다. 이 3D TOF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에도 레이더 쪽에서 쓰이죠.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굴곡을 따라가지고 반사가 되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TOF 센서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지금 이제 측정을 하고요. 이제 미세 공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로 지금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더 머네. 그럼 이제 길이가 조금 더 파여 있겠네. 이런 식으로 센싱 카메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ES 쪽에서 트루 VGA급 굉장히 고화소의 3D TOF 카메라를 선보였는데 지금 3D TOF 카메라가 미세공정 쪽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게 데이터 연산이다라고 하던가 워낙 지금 다루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TOF 카메라를 선보이면서 지금 이 TOF 센서용 반도체 칩까지 개발을 해서 해당 방대한 양의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발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동시에 삼성 쪽으로 납품을 하는 고부가 가치 지금 이제 제품을 선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공정 그러니까 이제 수치 제어 공작기계 쪽으로 직접 도입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필수 부품을 국산화를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용 로봇 사용 확대에 따라 가지고 미래컴퍼니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올해 아마 큰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래컴퍼니나 스맥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기록한 연도 있는데 지금 올해의 미래컴퍼니와 스맥 같은 경우는 대폭적인 지금 이제 이 펀더멘탈 개선 그러면서 실적 개선 그러면서 뭐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면서 이번에 로봇 산업화에 따른 상황에 있어서 찐수혜주 종목들로서 실적적인 개선세와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선별을 해드렸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 시청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방송 진행을 해 드릴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 미래산업 보고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종목 정리부터 산업 동향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 정리를 해드린 미래산업 보고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설명칸이 있습니다. 설명칸이. 이 설명칸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링크가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 링크 누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 게시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필독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이제 다운로드 버튼 여기 버튼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많은 도움들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런 자료들 외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급등 추천주를 공개를 해드리는데 뭐 이번 주 26일에 찍어드렸었던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급등 추천주기 때문에 한 10%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 포인트들과 매매 전략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제 찍어드렸었던 급등 추천주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상승세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 가량 급등이 나와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재료들이 부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선별을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증권투데이로 해가지고 매일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그날 미국 증시 흐름들과 이번 거래일 오늘 당일 장 시작 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이슈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도움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승주 전문가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어플리케이션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